여기 금발의 미녀가 시장통에서 아주머니들에게 둘러싸여 질문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금발의 미녀 아가씨는 약간 어색하면서도 능숙하게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괜찮아요. 와 같은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감동 사연을 전달해 드리는 감동주 파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거주 중인 러시아인 알리사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를 대신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을 무척 좋아해 한국에서 의류 쇼핑몰 의상 모델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러시아 여자 알리사입니다. 저는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방 출신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한국에 대한 제 관심도 여느 외국인들처럼 K-팝을 시작했어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황홀한 느낌을 받았죠. 하지만 전 단지 그들의 화려한 모습 때문에 한국의 매력을 느끼고 빠지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좋아했던 아이돌 그룹의 데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의 목표와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비록 멀리 떨어진 러시아 변방의 작은 마을에 있는 저였지만 꿈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데뷔가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몇 년간 꿈을 위해 노력하고 연습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의 K-팝과 같은 위상과 한류 문화 열풍이 분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K-팝이 아닌 한국 자체에 매료되었어요. 특히나 우연하게 한국의 역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땐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근현대사에 전쟁을 치른 나라더라고요. 전쟁으로 전 국토가 황폐화가 되어 거의 최빈국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을 때 말도 안 돼. 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온 세계가 열광하고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끼치고 아이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삼성 그리고 현대와 같은 세계적 기업을 많이 배출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고작 100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 전쟁으로 전 국토가 황폐화가 됐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이걸 정상이라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1953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이 65달러라는 게 한국인들은 믿어지나요? 전 정말 이 미스터리한 나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나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가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한국행 비행기를 예매할 돈도 없었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오직 한국행 비행기 표 값이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제가 결심하고 노력을 하니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열심히 한국에 대해 알아가던 중 한국에서는 외국인 전문 모델 에이전시 회사가 몇 군데씩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많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성분들이 해당 에이전시를 통해서 한국으로 모델 일을 하러 진출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제 꿈을 한국에서 일한다 에서 한국에서 외국인 모델로 일을 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 프로필을 만들어서 이메일이 표시된 외국인 모델 에이전시에는 전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어설프게나마 모델 워킹 연습도 하고 포징도 연습하고 머나먼 러시아 변방에서 한국행을 꿈꾸며 노력하고 준비했어요. 제 아이돌들이 꿈을 위해 달려갔던 말이죠. 에이전시 회신이 바로 없어서 낙담하기도 했지만 제가 좋아했던 아이돌들도 가수로 데뷔한다는 약속도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꿈만 보고 묵묵히 연습했던 사실을 기억하며 한국에서 모델로 일할 날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한 한국의 외국인 모델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당시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돈이 딱 한국행 편도 비행기 가격 정도였습니다. 제 상황과 여건을 설명하고 혹시 모델 에이전시에서 단기 숙소 등이 제공 가능한지 등을 물어봤습니다. 협상은 잘 진행되었고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처음 한국행을 가족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들 걱정뿐이었어요. 모델 에이전시 그거 사기 아니냐?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라 위험한 나라다.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가서 고생만 한다. 등등 말이죠. 하지만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배운 한국이 전부이지만 저는 가족 친구들의 우려와 달리 한국이 러시아보다 좋고 안전한 나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모델로 일한다는 제 꿈을 쫓아 많은 반대에도 한국행을 진행했죠. 한국에 도착한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의 웅장함과 화려함, 깨끗한 시설과 편리함은 이미 아는 외국인의 소개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최고의 공항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녁에 서울로 이동해서 맞이한 첫 느낌은 북한과 대치 중이라 위험한 나라긴커녕 오히려 밤에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는 러시아보다 훨씬 안전하고 치안이 좋은 나라였어요. 밤늦게까지 여성이 혼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그리고 잠들지 않는 도시처럼 환한 이 나라는 진짜 최빈국이었다는
그 나라가 맞는 걸까요? 제 눈을 의심하면서 연신 서울의 야경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기 바빴습니다. 아마 러시아에 있는 제 가족과 친구들은 제 말을 믿지 못할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제가 있던 거리는 강남 쪽이었는데 거기엔 수많은 한국인이 밤늦게까지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한 날 밤거리를 거니는 사진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냈더니 미쳤느냐고 위험한데 어서 숙소로 돌아가라고 아우성이었죠. 저는 괜찮다고 한국은 너무 안전한 나라라고 설명하며 주위의 사진들도 같이 보내니 여전히 못 믿었지만 처음보다는 반응이 유해지더라고요.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충격적인 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누구도 그들의 지갑이나 귀중품 같은 소지품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러시아 같으면 퍽치기 같은 신체적 피해가 없는 걸 다행으로 여기고 지갑이나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건 당연하게 여겨야 하거든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끝없는 에너지와 활력을 눈으로 보니 내가 원했던 한국에서의 모델 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델 에이전시 대표님과 면접을 끝내고 저는 일단 수습 모델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실제 상업용 촬영을 해본 적이 없는 아마추어인 저에게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준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했었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었던 저이기에 에이전시에서 진행해주는 모델 교육 등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돌만 그런 체계적인 트레이닝과 교육을 거치는 줄 알았는데 모델 쪽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 속에서 트레이닝과 교육을 해주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일을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문화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되었고 저 같은 아마추어 모델도 효율적으로 상업 모델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수업 기간 중 가장 힘든 점은 맛있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한식을 좋아하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꼽으라면 제육백반입니다. 하지만 모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선 피해야 하는 음식이죠. 그나마 러시아와는 달리 한국은 나물이나 채식 반찬도 많아서 다이어트를 하며 몸매 유지를 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배고플 때는 채소를 엄청나게 넣고 밥은 한 숟갈 정도 넣어서 고추장과 참기름은 최대한 적게 넣은 야채 비빔밥으로 해결하기도 했었죠. 제 첫 촬영은 온라인 의류 쇼핑몰의 의류 촬영이었습니다. 비록 포트폴리오가 없는 상태였지만 제가 교육에 임하는 태도를 좋게 봐주신 대표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 해당 쇼핑몰 사장님도 제 특유의 느낌과 얼굴이 자사 쇼핑몰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잘 맞는다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치 아이돌이 데뷔하는 것 마냥 첫 촬영을 온 힘을 다해 임했습니다. 포토그래퍼분과 쇼핑몰 대표님이 흡족해 하셨어요. 그렇게 제 첫 포트폴리오가 완성되고 저는 어느 정도 모델 일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촬영을 진행한 쇼핑몰과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매번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일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한국어를 할 줄 모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학당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K-팝과 한국 드라마, 한국에 매료되어 어느 정도의 한국어는 할 수 있었지만 정식으로 배우는 한국어는 느낌이 달랐죠. 어학당에서 수업도 좋았지만 저는 배운 내용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늘 고민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집 근처에 있는 시장을 발견하고 이거다 하고 깨달았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마트에서 편하게 장을 보지만 시장에 가게 되면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하며 제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질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시장의 사장님들은 예쁜 외국인 처자가 한국말 하는 게 예쁘다며 채소나 과일을 살 때도 꼭 뭔가를 더 챙겨주셨어요. 하루는 장을 보시는 아주머니들이 시장에 웬 외국인이라며 관심을 보이시더니 저를 빙 둘러싸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아이고 이쁜 외국 아가씨가 한국말도 잘하네. 뭐 사러 왔어? 아 그건 저쪽 김씨네가 좋아하면서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셨죠. 처음엔 너무 놀라 당황했지만 아주머니들이 보여주는 관심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이라 도와주시려는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느새 제 한국말도 많이 늘고 해서 시장에서 만나는 아주머니들과 안부 인사는 물론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제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가 늘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은 높임말과 속담이나 사자성어 같은 표현이었죠. 하지만 점점 속담을 이해하자 뭔가 좀 더 멋지고 문장과 대화를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은 사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예요.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모델 일과 어학당을 다니며 다양한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 확실히 러시아와는 다른 한국인들의 예절과 서로 돕는 마음,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더욱더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전 영주권 취득에 도전했고 마침내 영주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제 친구들과 가족들은 이런 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처럼 땅도 넓고 세계 열강 중에 하나인 러시아를 놔두고 왜 그렇게 한국을 고집하는지 말이죠. 저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마 한국에 한 번이라도 오면 틀림없이 저를 부러워할 거예요. 물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중에서도 안 좋은 일을 당한 분들도 있고 인종차별을 당한 일본인 유튜브 영상도 보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한국처럼 안전하고 치안이 좋고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이렇게 안심하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카페나 식당에서 화장실이 극한데 내 귀중품까지 걱정해야 하는 초조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거예요. 전 그 어떤 것보다 이런 한국에서 느끼는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화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 꽤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요. 그리고 각종 빠른 행정 서비스, 의료 서비스의 수준은 진짜 느릿느릿한 러시아나 다른 국가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못 느낄 한국만의 장점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한국은 저에겐 제2의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국의 케이팝 때문에 러시아 촌동네 시골 소녀는 꿈과 목표라는 것을 가질 수 있었고 여러 좋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목표를 이루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정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받기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가 받은 것들을 베풀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사랑하는 한국에서 사랑하는 한국 사람을 만나 한국 국적으로 귀화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알리사 씨, 타국에서의 생활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텐데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한국행을 결정하셔서 멋지게 모델 일을 하고 계속해서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제가 다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한국에서 멋진 남자친구 만나서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다음에는 한국인 알리사로 만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감동 주파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